안녕하세요, 코즈입니다. 애플 제품을 처음 구매하고 나서 이 사용 설명서에 애플 제품이 고장나면 이렇게 하세요라는 어떤 그런 설명서가 들어있지 않다 보니까 제품이 고장났다라고 생각이 들 때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어디를 방문해야 되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까지 사용하시는 분들이더라도 이 부분은 좀 알았으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아이폰을 사용하고 뭐 애플 제품을 사용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공유를 하려고 해요. 자, 그럼 함께 가시죠. 자, 먼저 애플 제품이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 먼저 이 재설정이란 걸 먼저 해보세요. 재설정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제품에 대해서 설정 값을 처음으로 돌리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주위에서 본 문제들이 뭐 블루투스가 안 되는 거, 통화가 안 되는 거, 뭐 진동 같은 게 드륵드륵 뭐 이렇게 울리는 뭐 이런 문제들을 뭐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거기에다가 뭐 이것까지 재설정으로 해결이 될까라고 생각하는 부분까지도 거의 재설정을 하게 되면 해결이 되더라고요. 이 하드웨어라는 게 소프트웨어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가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작동을 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간혹 여러분들이 이 아이폰을 충전기를 꼽았을 때 바로 충전 표시가 안 뜨는 이런 증상들을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 직접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충전기를 꼽았을 때 바로 충전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가 이거는 좀 충전을 해도 되겠구나, 이 충전 케이블은 안전하구나 등 이런 걸 파악을 한 다음에 하드웨어에게 야 이거 충전 시작해 라고 하면 충전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소프트웨어가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하드웨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재설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먼저 아이폰 기준으로 재설정하는 방법은 설정에 들어가서 일반, 그리고 밑으로 좀만 내리면 재설정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맨 위에 보면 모든 설정, 재설정 이걸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재설정을 한 다음에 재부팅이 되면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혹시라도 이렇게 해서 재부팅이 된 다음에 정상적으로 사용이 된다면 이 부분은 하드웨어적인 부분보다는 소프트웨어적으로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혹시 재설정까지 했는데도 안 된다고 하시면 공장 초기화까지 해보셔야 되는데요. 공장 초기화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이 아이폰을 통해서 공장 초기화하는 방법이 있는데 설정, 그리고 일반, 밑에 내려가서 재설정에서 모든 컨텐츠 및 설정 지우기가 있어요. 이걸 누르게 되면 모든 데이터가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컴퓨터를 통해서 초기화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윈도우 같은 경우는 아이튠즈, 그리고 맥 같은 경우는 이 파인더를 통해서 초기화하는 방법이 있어요. 공장 초기화하는 방법은 제가 이 카드를 남겨놓을 테니까 확인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아이폰에서 초기화하는 방법보다는 이 아이튠즈나 파인더를 통해서 초기화하는 방법을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 아이폰에서 삭제하는 방법은 이 윈도우를 그대로 남겨놓은 상태에서 한글과 엑셀을 지우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아이튠즈나 파인더를 통해서 삭제하는 방법은 윈도우까지 전체적으로 다 밀어버리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냥 아이폰에서 삭제를 했을 경우는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인더나 아이튠즈를 통해서 초기화하는 방법을 저는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뭐 잘 모르겠다, 아니면은 혼자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애플 고객지원센터라는 곳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애플 고객지원센터의 전화번호는 요 밑에 적어 놓을 테니까 여기 보이시죠? 이쪽에 전화를 하시면 되는데, 이 애플 고객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365일 낮 9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을 하고요.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기 전에 여기에 전화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그리고 도움을 받으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만약에 조금 이 말로 대화가 어렵다고 하면은 원격 제어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어드바이저 분에게 원격 제어를 통해서 도움을 요청을 하시면 아마 도움을 주실 거예요. 거기에다가 아이폰 같은 경우는 원격으로 진단이란 걸 해주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진단이 필요하다면 원격으로 진단 요청을 하셔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진행을 하고 나서 어드바이저 분이 이거는 상담을 통해서 문제 해결이 어려우니까 서비스 센터를 방문해보세요 라고 하면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시면 돼요. 그런데 서비스 센터 같은 경우는 애플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애플 가로수길과 애플에서 이 서비스 부분만 위탁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식 서비스 센터가 있어요. 공식 서비스 센터는
앙츠, 위니아, 유베이스, 투바 등 몇 가지 공식 센터가 있는데 간혹 많은 분들이 이 공식 센터와 사설 업체를 혼돈하셔서 이 사설 서비스에서 서비스를 받고 나서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서비스를 못 받거나 아니면은 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혹시라도 이 공식 서비스 센터를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처럼 이런 애플 지원이라는 앱을 다운받은 다음에 애플 지원에 이렇게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제품들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서 아무 제품이나 하나 선택을 하고 여기서 맨 위에 있는 수리 및 물리적 손상 이걸 누르시고 금이 간 화면 이걸 누르면 여기에 공식 센터 찾기라고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공식 서비스 센터가 이렇게 거리 순으로 쭉 나열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일 가까운 서비스 센터를 선택하셔서 가시면 돼요. 그런데 서비스 센터가 예약을 안 하고 가게 되면 좀 대기 시간이 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방문하실 서비스 센터를 이렇게 클릭을 한 다음에 예약하기에 들어가셔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방문하고자 하는 날짜를 클릭을 해서 예약을 하신 다음에 방문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혹시라도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다면 이 부분은 이미 예약이 다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얀색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해서 예약을 하신 다음에 서비스 센터에 방문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공식 서비스 센터와 그리고 가로수길의 수리 비용이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애플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수리 비용을 보고 공식 서비스 센터에 가서 수리 비용이 달라서 당황하는 경우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수리를 하는 이런 테크니션들의 인건비 그리고 센터를 운영하는 운영비 등등 이런 비용이 포함이 돼 있어서 수리 비용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이 수리 비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방문하고자 하는 그 서비스 센터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수리 비용을 확인하신 다음에 방문을 하시면 돼요. 이게 또 이 수리를 하는 이 서비스 센터 회사마다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신 다음에 방문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요즘 새로운 제품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이제 환불, 교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짧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 아이폰 같은 경우는 통신사에서 개통을 했을 경우 개통을 하고 나서 이 10일 안에 하드웨어적 문제가 있을 경우는 공식 서비스 센터에 방문을 하셔서 이 환불을 요청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통신사 대리점에서 간혹 가다가 14일 이내 환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환증을 끊어와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이 14일은 애플의 이런 공식적인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14일이라는 어떤 이런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4일이 뭔가 확인을 해보니까 개통한 고객이 통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느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했을 경우 이 14일 안에 핸드폰을 환불을 해주는 그런 기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공식 서비스 센터에 가면 14일 안에 교환 및 환불을 위해서 교품증을 끊어달라고 요청을 하면 애플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는 교환증 같은 경우는 없어요 라는 답변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핸드폰을 개통을 하고 문제가 있어서 환불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개통 후 10일 안에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교환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적 불량이 있을 경우 애플 같은 경우는 보증이 2년이기 때문에 2년 안에는 무상으로 서비스가 가능해요. 그런데 개통 후에 31일 안에는 핸드폰이 하드웨어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 여러분들이 구매했을 때처럼 완박스로 교환을 해주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31일이 지난 이후부터는 이런 완박스가 아니라 아이폰만 들어있는 이런 하얀색 박스로만 교환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이폰의 환불이 필요하신 분들은 개통일로부터 10일 그리고 완박스로 교환이 필요하신 분들은 개통일로부터 31일 그리고 하드웨어적 불량이 있는 경우 무상으로 교체를 받아야 한다면 2년 안에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고객 과실로 인한 파손이 있을 경우는 무상으로 서비스를 받거나 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하셨으면 해요. 그리고 요즘 제일 핫한 이슈 바로 코스메틱 이슈인데 개통하고 나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코스메틱 이슈로 인해서 교환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개봉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혹시라도 찍힘이 있거나 다른 부분에 흠집이 있는지 등등을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서 최대한 빨리 서비스 센터에 방문해서 교체 받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애플케어 플러스인데요. 이 애플케어 플러스 같은 경우는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워런티를 추가적으로 구매를 하고 혹시라도 파손이 일어났을 때 소량의 비용을 지불을 하고 교체나 아니면 수리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어떤 보험과 같은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애플케어 플러스 같은 경우는 아이폰뿐만이 아니라 에어팟,
뭐 아이패드 등등 모든 제품에 다 가입이 가능하고요. 각 제품마다 비용이 다 다릅니다. 아이폰 기준으로 애플케어 플러스를 들었을 때 액정 파손으로 인해서 액정 부분만 수리를 했을 경우는 4만원, 전체 교체를 했을 경우는 12만원이란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수리가 가능하고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씩 총 2년 동안 4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처음에 이 2번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다음 연도에 이월되지 않고 소멸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 카드를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오늘도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